반성했나요? 안 했죠. 피해 회복? 안 했죠. 오히려 1심 재판은 중형이 내려진 게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타협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중대사건의 가중 요인을 적용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를 하고 법원은 법정 구속해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시키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법원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고 또 법원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 즉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김문기 관련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 뉴질랜드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그때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런 내용들로 TV토론이라든지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에 못 이겨서 용도 변경을 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는데요.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문기 관련 혐의는 세 가지 발언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SBS, CBS, KBS, 채널A 등 여러 방송에서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채널A에서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발언을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김문기와 이재명 대표는 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진이 공개됐고 당시 일행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일정 외에 골프를 친 것도 이 두 사람이 유일했고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처장이었습니다. 그 핵심 업무를 다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드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끝까지 이것을 잡아떼고 있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 증인인데 이 사람을 골프를 쳐놓고 모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의 자기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잡아뗀 거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죠. 대신 법원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법은 원래 엄격하게 해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법이 좀 애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무죄도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이 얘기한 것처럼 김문기 그 하위 직원을 뭐 단순히 기억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골프 치고 사진 찍고 이것은 행위이고 자, 이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라고 볼지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뭐 인지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이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의 핵심 사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자기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 이 부분은 충분히 그것을 덮는, 사건을 덮는 행위로서의 적극적인 그러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무죄 부분도 2심에서는 바로 잡아서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한 허위 사실인데요. 성남시에 있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지방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역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 등성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 녹지에 해당돼서 아파트 개발이 원래는 불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를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4단계 용도 상향을 했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은 자기 측근 김인섭을 시켜서 뒤에서 돈을 받은 의문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김인섭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가 이거 용도를 변경해 주라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준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으면은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고 협박을 한 국토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었고 국토부는 협조 요청 공문을 낸 적은 있지만 공문 자체에 의무 조항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증인을 신문을 했는데요. 협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시는 자체로 검토를 하다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성남시의 뜻대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토부와 업무 협의가 됐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이 국토부 협박했다는 것도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했죠. 징역 1년 내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중형이냐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형을 매기는 걸 양형이라고 합니다. 형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형을 매긴다는 거죠. 양형 기준표에 따른 이 이재명의 양형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형 기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만든 일종의 형량 계산표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에 가면 메뉴에 따라서 가격표가 쭉쭉 있지 않습니까? 기준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용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고 범죄에 따른 형벌이 예측이 가능해야 그에 따라서 이것을 예방한다든지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는 법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는 매우 귀중한 법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범죄 유형, 이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입니다. 방송과 국정감사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선 3개월 전 국민이 관심이 집중된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매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 되거나 오히려 가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감경을 적용했을 때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기본일 때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또는 징역 10월, 가중을 하게 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 또는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양형 요인을 보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반성, 피해 회복, 피고인의 고령, 그다음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자,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보면요. 반성했나요? 안 했죠. 피해 회복? 안 했죠. 반대로 이런 특별 요인 중에 보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가중하도록 양형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게 이겁니다.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에 동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중 요인입니다. 감경 요인은 하나도 없고 가중 요인만 있죠. 그럼 이 기준대로라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개전의 정의라는 용어입니다. 자, 개전의 정, 쉽게 말하면 뉘우치는 어떤 심정이 있냐, 얼마나 철저히 자기가 반성을 했냐. 그래서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그것을 반복, 즉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서 깎거나 그러한 집행유예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벌을 매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갔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내내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는 재판부나 검찰이 자기 반대파들하고 아예 짜고서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개전의 정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더 잔인하고 더 소름 끼치는 협박 정치를, 숙청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심 재판은 중형이 내려진 게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국토부를 끌어들여서 협박했다. 억지 주장을 계속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2심에서는 더 뻔뻔스럽게 무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도대체 왜 집행유예를 준 겁니까?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이 컸고 민의 왜곡 위험이 크다. 그렇게 판결에서 명시를 하면서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줬는데요. 터무니없이 관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법원 스스로가 어긴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중대사건의 가중 요인을 적용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를 하고 법원은 법정 구속해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시키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법원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대표의 사건의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서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회피함으로써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예측 안 되는 부작용,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2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을 해서 그 악용에 따른 부작용 사태를 방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게 되면요, 선거에서 국고 지원을 받았던 선거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뱉어내야 되는데요. 그 국고 보조금 금액이 434억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속됐고 이렇게 범죄 백화점이고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 시절에 대선 자금 판결받고요, 당사 팔고 연수원 다 팔고 천막 당사 가고 어려운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개전의 정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보여줘야 민주주의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26일 예정된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